네, 스몰캡 공략주 시간인데요. 그 전에 김효진 캐스터,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했네요. 소식 들어오고 있어요? 네, 방금 1시 반에 호주 준비은행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3%에서 사상 최저치인 2.75%까지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 발표가 있는데요. 과연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지 그러지 않을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처럼 이번 주에 또 금통위를 넣고 설왕설래한 적이 없는데, 양 대표님, 일단 호주 일이긴 합니다만은 호주가 중앙은행이 금리 내렸다. 국내 금통위 위원들에게는 다소 좀 압박이 되겠는데요? 호주까지도 유동성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집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유동성 파티에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근사하게 와인 파티를 즐기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보다는 요즘 짜파구리인가 그게 되겠습니다. 자, 최성환 또 선임연구원과 함께 또 역시 중소형주의 개발을 또 많이 했습니다만 코스닥 강하고요. 역시 흐름은 아직까지 중소형주인 것 같습니다. 공략할 만한 기업 알아봅니다. 유화증권 최성환 선임연구원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봤던 기업이 어디였었죠? 모다정보통신. 모다정보통신. 예. 네, 한 주간 흐름이 어땠습니까? 이 방송 이후에 일주일간 한 10%를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다정보통신에 대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일본 시장 내에서 와이브로 단말기들의 재고 소진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감소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부터 일본형 와이브로 단말기 매출 호조가 가속화되면서 턴어라운드가 1분기서부터 확실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ICT 강화 정책에 따라서 모다정보통신이 주축으로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물지능통신이라고 M2M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게 상용화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지금 주가 수준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최성환 위원 오셨을 때 시간이 워낙 없어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주가도 아주 강했습니다. 모다정보통신은요. 예, 오늘 살펴볼 기업은 어딘가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제가 2011년도에 11월 달 정도에 5,000원 주가 수준에서 보고서를 처음에 발간을 했었는데요. 네. 전자결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주가가 15,000원 정도 됐습니다. 네, 16,250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예.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한국사이버결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카드 결제와 오프라인 결제를 모두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업무 영역을 보시면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이 한국사이버결제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타 업체들 대비 한국사이버결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것 같이 결제 인프라별 그리고 결제 수단별로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매년 한 20% 정도씩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은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영역들이 이 결제 관련된 분야의 전 분야를 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하셨고요. 그 밖에 또 한국사이버결제 주목할 점은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모바일 결제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 삼성 월렛이라는 서비스를 이달까지 런칭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사이버결제의 수익에 상당한 도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수수료율 인하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정책인 경제민주화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거하고 모바일 결제 활성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모바일 결제 수수료가 그 기존의 오프라인 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커피를 사든지 했었을 때 카드를 긁게 되면은 뭐 1% 내외 이제 수수료율이 그 계산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보다 이제 모바일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율이 많이 낮춰주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앞으로 모바일 그 수수료를 자꾸 이제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그 갤럭시 S3에서부터 NFC 칩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NFC가 기본적으로 그 탑재되지 않은 휴대폰에는 그 NFC가 탑재된 케이스들을 별도로 공급하면서 이제 그 NFC 시장을 좀 많이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서는 이런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서 그 결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국사이버결제는 삼성전자와 함께 그 삼성 월렛이라는 그런 플랫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신용카드 수수료율 논쟁과 관련해서요. 네. 가맹점 수수료를 지금 많이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사들이 지금 수익 기반이 많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들이 불똥을 벤 사업자에게 넘긴다 그러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 사업자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네. 불똥을 맞게 됐는데 그런 부정적인 영향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네. 있고요. 지금 이런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오프라인까지 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아니면 나이스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벤 사업자들이 상당한 그런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온라인 결제도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요인들을 감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그럼 다 말씀하신 건가요? 그 NFC 근거리 예. 무선 통신인가요? 네. NFC 얘기 잠깐만 해주세요. 이게 뭐죠? 일단 그 NFC 결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삼성 월렛이라고, 그러니까 지지난해 이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구글 월렛이라는 그런 서비스들을 런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삼성 월렛이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가맹점들한테는 이 태블릿 PC 보급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NFC 칩을 각 휴대폰마다 탑재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뭐 어떤 소비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삼성전자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신규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 사업 쪽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앞으로는 휴대폰 단말기만 팔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휴대폰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NFC가 기본적으로 칩이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은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이버 결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궁금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실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양 대표님, 근데 지금 우리 최성환 의원께서 사이버 결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전자결제 얘기하는데 전자결제주들이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뭐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기술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기술적으로 신고가를 오늘 또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고가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끝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들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매물이 물려있는 매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매수로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부분에 투자자들의 그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장 모멘텀만 살아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내리는 주체만 있어서 매수에만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끝이 어느 정도 그 가치를 반영을 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결제주들이 보통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제주들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뭐 대포폰이라던가 좀, 보안상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떤 논의가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모바일 전용으로 지금 뭐 백신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 정보들은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끔 많이 막아두는 장치들을 최근에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이 그 전보다 상당히 이렇게 두 분이 함께 궁금한 것도 여쭤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못 드렸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사이버 결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또 투자 의견까지 들을게요. 일단 한국사이버결제의 그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10%가 증가한 3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 증가한 26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해 전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그 2013년도 영업이익은 11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그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 그러니까 그 모바일 결제 사업이라든지 지금 SK텔레콤의 멤버십 카드를 이용한 그런 선불 카드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학생증을 가지고 바코드 결제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이 이제 매출하고 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뭐 추가적인 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아증권에서는 한국사이버 결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가 이제 보고서를 여러 개 썼지만 이 회사만큼은 강력 매수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강력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500원인데 지금 앞으로 지금 아까 16,500원이 현재. 예, 지금 그러니까. 15,500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레포팅을 통해서 그 목표 주가를 상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보고서 쓰실 때 5,000원 수준이었다고요? 네. 네. 그때 사신 분들은 뭐 굉장히 수익이 났겠습니다만, 또 중간에 이 주식들이, 또 이런 주식들이 소형주이고 네. 매매가 잦기 때문에 아마 또 수익 보고 파신 분도 다시 있을 거고요. 네. 목표가는 다시 조정을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성환의 스몰캡 공략주, 오늘은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아증권 최성환 선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